가끔 주식시장을 보면 정말 이상할 때가 있죠. 어떤 건 오르는데 어떤 건 내리고 도대체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감도 안 오는 날 말이에요. 2025년 10월 14일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듯한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모여있는 다우지수는 분명히 올랐거든요. 그런데 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반대로 하락했을까요? 마치 전혀 다른 두 개의 시장이 동시에 열린 것만 같은 이 현상. 그 원인이 정말 궁금해지죠. 자, 숫자를 보면 이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다우는 0.4% 상승했는데 나스닥은 무려 0.8%나 빠졌어요. S&P 500은 그 중간 어디쯤에서 살짝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이건 뭐 시장을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랑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는 증거죠. 그럼 먼저 시장을 위로 끌어올렸던 긍정적인 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기업들의 아주 탄탄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한쪽에서는요. 와, 우리 이번에 돈 엄청 잘 벌었어요 하는 성공 스토리가 막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은행 쪽에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이날의 스타는 단연 웰스파고였습니다. 주가가 무려 7.2%나 폭등했는데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동안 은행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던 자산 상한선 규제, 그러니까 은행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지 못하게 막아뒀던 족쇄가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 확 터진 겁니다. 거기다 수익성 목표까지 올리면서 주가를 아주 강력하게 밀어 올렸죠. 이 좋은 분위기가 은행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익숙한 대형마트, 월마트, 그리고 중장비 만드는 캐터필러까지 아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미국 내수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거든요. 바로 이들의 힘이 다우지수를 플러스로 만들어준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이렇게 미국 경제가 튼튼해 보이고 분위기가 좋았다면 도대체 뭐가 시장의 다른 한쪽을 그렇게 세게 끌어내린 걸까요? 네, 시장의 다른 한편에는 아주 시커먼 먹구름이 띄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한 주된 원인, 바로 점점 더 심해지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었죠.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냐면요. 양국이 서로의 항구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새로운 수수료를 딱 붙여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니네 물건 들어올 때 돈 더 내, 이거죠.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있었으니 장 막판에 무역 협상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담은 대통령의 SNS 글이 올라오면서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기술주가 이렇게 직격탄을 맞았을까요? 답은 바로 공급망에 있습니다. 많은 기술 기업들이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나 핵심 부품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삐걱거리면 가장 민감하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 바로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였습니다. 2.6%나 하락하면서 기술주 전반의 부진을 이끌었고요. 심지어 우리가 아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거대 공룡 기업들도 간신히 보합세, 그러니까 겨우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 붙였습니다. 힘을 전혀 못 쓴 거죠. 자,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이렇게 양쪽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날 시장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쪽에선 탄탄한 기업 실적이 가자 하면서 시장을 영차영차 끌어올리고 다른 한쪽에선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거대한 힘이 어딜 가 하면서 시장을 꽉 짓누르는 그야말로 팽팽한 줄가리기가 벌어진 하루였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서로 다른 두 이야기, 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종합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아무리 회사가 돈을 잘 벌어도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 거대한 파도는 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둘째, 특히 기술주는 무역 분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죠. 이 불안감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요. 결국 중앙은행인 연준까지 나서서 이런 위험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시장에 꽤 복잡한 신호를 줬습니다. 고용시장에 하방 리스크, 즉 앞으로 나빠질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거든요. 이게 한편으로는 그럼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겠구나 하는 기대를 줬지만 동시에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걸 인정하는구나 하는 셈이 된 거죠.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는 긍정적인 힘과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 부정적인 힘. 앞으로 시장은 이 두 거대한 힘의 싸움에서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이 질문에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칩니다.